여러분 안녕하세요. 36회 토픽2 기출풀이 강의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35회와 36회 두 번 다 시험을 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 선생님이 문제를 쭉 보니까 35회보다는 36회가 약간은 더 단어나 문법 같은 것들이 좀 쉬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36회에서 여러분이 쓰기를 할 때 크게 실수를 하지 않았다든지 주제를 잘 몰랐던 게 아니라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문제를 푼 게 맞는지 또 내가 고른 정답과 토픽에 나와 있는 정답이 왜 다른지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부터 기출풀이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푼 게 좀 다른 생각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교시에 있는 듣기 50문제를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듣기를 한번 같이 들어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 글을 한번 같이 확인하고 단어도 확인해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3번에 듣고 알맞은 그림 고르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고 공간이 어디인지 또 남자 여자의 관계가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1번을 같이 들어볼게요. 듣기는 모든 문제를 딱 한 번씩만 듣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왜 이렇게 옷이 다 젖었어요? 밖에 비 와요? 네. 집에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우선 이걸로 좀 닦으세요. 자, 지금 비가 온다라는 건 여러분이 아마 확실히 들었을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듣고 바로 좋게 정답을 골랐을 것 같아요. 자, 듣기 내용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요. 자, 밑에 보면 왜 이렇게 옷이 다 젖었어요 라고 했고 비가 와요 하니까 남자가 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로 좀 닦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1번하고 2번, 3번, 4번 보면 다 뭔가 비가 오는 느낌은 있죠. 비가 오는 느낌은 있는데 옷이 젖은 것이 남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3번은 지금 나가는데 우산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밖에 비가 와요는 맞지만 남자의 옷이 젖는 것하고는 연결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남자가 옷이 젖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다시 큰 그림으로 볼 때에도 지금 남자가 옷이 젖었고 여자가 앞에서 이걸로 닦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아마 수건이나 이런 걸로 닦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어울릴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답을 골랐다면 아마 3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약간 있지만 이거는 남자의 옷이 젖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옷이 젖다라는 단어가 약간 어렵다면 옷에 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서 좀 축축한 상태 이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비행기, 공항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같이 확인을 좀 해볼게요. 2번. 수미 씨, 여기에요. 여행은 즐거웠어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게요. 네, 아주 친절한 남자가 나왔어요. 1, 2, 3, 4번에 다 비행기도 나와 있고 무언가 공항의 느낌도 있고 다 들어있는데 자, 내용을 좀 보면 여자가 왔어요. 여자가 왔고 남자가 만나고 있는데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라고 했죠. 오래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내리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남자가 가방 이리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1번은 비행기를 오래 타서 피곤했어요 라는 말을 하긴 어렵죠. 남자가 비행기에 들어와서 여자의 가방을 들어줄 순 없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1번을 골랐다면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답을 옮겨야 돼요. 여자가 비행기를 오래 타고 와서 남자와 만나고 남자가 가방을 들어주고 근데 혹시 여러분이 또 헷갈리는 게 있다면 4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다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다면 알 거예요. 4번의 그림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나와서의 그림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가 짐을 붙이고 비행기를 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혹시 비행기를 타본 친구들이 없다면 4번이 답으로 오해가 됐을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4번도 사실은 이게 들다보다는 이 가방은 끌다가 될 수 있어서 이리 주세요. 제가 가방을 끌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답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일반적인 단어 가방을 들다라고 나왔어요. 다시 큰 그림으로 확인할 때도 2번이죠. 가방을 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들은 좀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우리가 약간 어려워할 수도 있고 하지만 토픽2에서는 점수를 좀 주기 위한 문제인데 3번의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인지 고르면 돼요. 지금 진학 목적, 진학률과 취업률이 나와 있는데 진학은 학교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또 대학교, 대학원 이런 식으로 3번 내용 같이 들어볼게요. 3번.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능력 개발과 지식 습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진학률은 높아졌지만 취업률은 낮아지는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살짝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한테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듣기 내용을 같이 봅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목적, 이게 바로 진학 목적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 그 과정을 밟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되고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것도 같은 진학의 내용이 되는데 왜 대학교 공부를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거 두 개는 진학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대학교나 이런 곳에 올라가는 퍼센트, 취업하는 퍼센트에 대한 내용인데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이죠. 1번하고 2번 중에 보면 1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2%로 1위, 그 다음에 능력 개발, 능력을 만드는 것과 지식 습득,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지식을 얻는 것, 내가 지식을 배우는 것, 이 목적이 뒤를 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능력 개발, 지식 습득.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좋은 직업이 1위가 아니라 2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듣기에는 이게 1번이니까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는 않았고 뒤를 이었습니다. 뒤를 잇다. 1위 다음에 2위가 있다. 이런 표현 정도만 확인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4번부터 8번까지. 다음 대화를 듣고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35회 기출풀이에서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지만 남자, 여자, 다음에 남자, 여자, 남자, 다음에 여자가 말하는 거로 고르자. 여자 2명, 남자 2명이 나오는 경우는 듣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4번을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요새 날씨가 계속 춥네요.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간다고 하던데. 내일 야유회 가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네, 남자가 지금 어떤 것을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단어가 잘 들렸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야유회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놀러 가는 거에 대한 대답 같은데 내용을 보면 자, 요새 이 단어를 혹시 처음 본다면 요즘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비슷한 단어예요. 요새 날씨가 너무 춥네요.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간다고 하던데 내일 야유회 가야 하는데 밖에서 노는 모임이에요. 야유회.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초급에서 배웠던 소풍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야유회는 보통 직장에서 놀러가는 소풍을 얘기해요. 걱정이네요. 날씨가 너무 춥다고 하니까. 그럼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좋겠어요? 날씨가 춥고 내일 밖에 놀러 가요. 자, 야유회를 다녀왔군요. 아직 안 갔고
가까운 곳으로 갔어야 남자가 가는 거고 여자가 간 건 아니죠. 3번.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아주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죠. 날씨가 춥고 밖으로 가니까. 추울 때는 집에서 쉬곤 해요.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에요. 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야유의 단어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소풍하고 비슷한 단어, 직장 소풍 기억하도록 합시다. 5번. 살아보니 소음이 너무 심하더라고. 소음, 시끄러운 소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소리, 노래를 들어요. 노래가 시끄러울 수도 있죠. 뭐 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 근데 그런 거는 시끄러운 소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거는 아닌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내가 싫어하는 소리면 사람마다 소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락 같은 노래가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락이나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면 그런 소리가 소음이 되지 않겠죠. 약간은 주관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좀 싫어하는 소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이 떠드는 소리라든지 버스에서 시끄럽게 전화하는 소리, 이런 거 다 소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음은 작은 소리, 이런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학교, 집, 부동산, 혼자 사는 거, 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살짝 집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거나 뭐 이사를 하는 거, 생각을 좀 가지고 같이 5번을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5번을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5번, 요즘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어. 왜? 지금 사는 집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자, 여자가 집을 알아보고 있대요.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자, 마음에는 마음을 한 글자로 만든 거예요. 마음에 든다고 아주 괜찮다고 했잖아 이거죠. 여자가 하는 말로 어떤 게 적당할까? 살아보니 소음이 너무 심하더라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이유로 적당한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좋았어. 이런 거 뭐 결혼하고 이혼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상황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3번. 지금 집은 학교가 가까워서 편하고 좋아. 그러면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볼 필요가 없겠죠. 3번도 답으로 보기 어렵고 4번.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은 여자가 지금 이사할 집을 찾고 있으니까 남자가 하기에 적절한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1번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다. 단어 어려운 거 없었기 때문에 6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텐트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뭐 그래? 그래도 텐트는 치기 힘들겠다. 놀러 가서 하는 어떤 이야기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텐트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들어볼게요. 6번, 가족들하고 캠핑 가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사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못 갔어. 텐트 같이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이 다 갖춰진 데가 있다던데? 네, 여자가 좀 이런 슬픈 일을 얘기했어요. 어떤 슬픈 일? 가족들하고 캠핑 가고 싶었는데 텐트 가지고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뭐 밥도 해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이런 거 있죠. 캠핑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사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못 갔어. 선생님도 이 기분을 좀 알 것 같긴 해요. 캠핑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텐트가 없어요. 그러면 텐트 사야 되고요. 거기 가서 밥 해 먹을 수 있는 거. 그릇도 사야 되고 가서 불을 피우는 것들도 사야 되고 밤에 잘 때는 또 추울 수 있으니까 뭐 덮을 것도 좀 필요하고 아이스박스 같은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차가 없다. 그럼 이거 다 들고 갈 수도 없고 아마 사야 할 게 굉장히 많고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비싼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못 갔대요. 마음 아픈 일이죠. 남자가 텐트같이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이 다 갖춰진, 준비된, 갖추어지다 이거죠. 준비된 곳이 있다던데 라고 했어요. 그럼 여자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텐트만 사면 되겠네. 필요한 물건이 다 갖춰진 곳이래요. 텐트만 사는 것도 필요 없겠죠. 그래도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다 갖춰진 곳이 있다고 하면 남자의 말을 그대로 아마 받아들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라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이건데 여자가 한번 알아본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남자의 말하고는 약간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 3번. 그래?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왜요? 사야할 게 너무 많아서 캠핑을 가고 싶은데 못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는 느낌이 있죠. 그래도 텐트는 치기 힘들겠다. 이거는 캠핑을 가서 할 수 있는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3번으로 정리가 되고요. 아까 앞에 나와 있던 여기 있죠? 텐트같이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이 다 갖춰진 곳이 있다. 이런 거를 요즘에 단어로 하나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글램핑이라고 하는데 혹시 37회나 38회 토픽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글램핑 하면 텐트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게 모든 게 다 있고 우리는 돈하고 몸만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먹는 것도 다 준비를 또 해주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몸만 가서 놀다가 딱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글램핑이라고 한다. 단어 하나 정도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카페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집중이 안 되면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일과 커피숍, 뭐 카페, 관계는 뭘까 들어볼게요. 7번, 요즘 사무실 분위기를 카페처럼 편하게 바꾸는 회사들이 많대요. 그런 데서 일하면 일할 맛 나겠네요. 전 오히려 일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듣기를 딱 들어보면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스타일, 일을 할 때의 방법이나 좋아하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자가 요즘 사무실 분위기를 여기 시옷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카페처럼 편하게 만드는 회사가 많대요. 그런 데서 일하면 일할 맛 나겠네요. 일할 맛이 나겠다. 그러면 일하고 싶은 기분이 들겠네요. 이런 뜻이죠. 일할 맛 나겠네요. 뭐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게 있다. 먹을 맛이 나겠네요.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뭐 집에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게 뭐 좋은 책도 준비해주고 책상도 있고 조용한 분위기가 되면 공부할 맛 나겠네요. 공부할 기분이 되겠네요. 이런 표현이에요. 전 오히려 남자는 저는 좀 반대로 일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지금 여자는 입장이 뭐예요? 여자는 카페 같은 직장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는 반대. 그러면 여자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분위기가 카페처럼 참 좋네요. 이거는 카페처럼 되어 있는 사무실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남자와 여자가 카페 같은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사무실 옆에 카페가 있으면 좋아요. 지금 대화에서는 필요가 없는 말 같아요. 집중이 안 되면 카페에서 해보세요. 남자는 카페 같은 분위기가 집중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3번을 추천하면 남자가 지금 앞에 한 말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전 편안하면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당신하고는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다시 한번 확인해도 4번이에요. 전 편안하면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뭐 카페 같은 분위기의 사무실도 많이 있고 6시가 되면은 책상하고 의자를 다 치워버리는 사무실도 있대요. 이렇게 위에서 책상에 내려와가지고 일하고 직원들 더 오래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책상을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의 새로운 사무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놀이하는 사무실 아니면 수시로 자주 일하는 자리가 바뀌는 사무실 여러 가지 사무실의 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새롭게 무언가 변하는 것들이 주로 토픽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무실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8번. 연수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배우고 오는 것들 이런 거 연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 이름 아니에요. 장소 이름 아니에요.
어디에 가서 무언가를 배우고 오는 거 얘기해요. 자, 이런 것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지만 힘들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8번 들어볼게요. 8번, 부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해외 연수 개인 사정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기회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여자 부장님이 조용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자가 해외 연수, 해외에 나가서 무언가를 배우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좀 일이 있어서요. 못 갈 것 같습니다. 여자가 좋은 기회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자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안 되고 지난번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화내는 것 같죠? 안 어울리고요. 개인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저도 정말 가고 싶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남자가 아까 퇴근하고 그리로 간다고 했잖아요. 라고 해서 2번을 바로 답으로 고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자가 할 행동이 아니라 여자가 할 행동을 골라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2번을 고르면 안 되는 거고 자, 여자가 그 식당을 예약해야 하잖아요. 남자의 말에 당신한테 물어보고 하려고요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중간에는 어떤 말이 없지만 물어보고 하려고요. 근데 남자가 그래요? 그럼 난 퇴근하고 바로 갈 테니까 7시에 봐요라고 했으니까 예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하려고요. 예약할까요? 할까요? 라는 질문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듣기 내용에. 남자가 그래요. 7시에 봐요 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하기에 좋은 행동은 뭘까? 아이들을 데리고 회사 앞으로 간다. 자, 남자가 바로 중국집으로 온다고 했어요. 식당으로. 안 될 것 같고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바로 온다고 했으니까 퇴근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간다는 남자가 하는 행동이고 여자는 1번을 하면 되겠죠. 외식하러 갈 식당을 예약한다. 그리고 남자와 만나면 되는 거겠죠. 답은 1번이에요. 10번 보겠습니다. 병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같이 10번 들어볼게요. 10번, 오늘 환자가 좀 많네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네, 환절기라서요. 1시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접수해 놓고 나갔다 와도 되죠? 네, 볼일 보시고 늦지 않게 오세요. 네. 자, 지금 의사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의사는 듣기 내용으로 볼 때,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예요. 네. 지금 선생님 이야기 듣고, 의사 여자예요, 남자예요 말하면 이제 듣기를 살짝 다르게 들은 거예요. 자, 여자하고 남자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는 이제 의사라기보다 간호사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러분이 이 상황이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라에서는 또 남자 간호사가 많을 수도 있지만 한국도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남자 간호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오늘 환자가 좀 많네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네, 환절기 이게 바뀌다라는 의미예요. 바뀌다, 바꾸다가 이제 바뀌다, 바뀌게 되다라는 의미로 계절이 바뀌는 거래요. 그래서 환절기라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서요 라는 뜻인데 이때 보통 날씨가 바뀌니까 봄에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서 봄이라든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많이 아픈 시기가 바로 환절기예요. 온도가 많이 변화해서 1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접수해놓고 나갔다 와도 되지요. 나가요. 그리고 다시 와도 되지요 라는 거죠. 남자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럼 여자가 지금 해야 되는 행동은 접수를 하는 거죠. 접수해놓고 나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2번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진료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듣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행동은 진료를 받다라는 거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답을 2번으로 고르는 거에는 아마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볼일 보러 간다는 이거 다음에 2번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겠죠. 3번하고 4번은
다녀와서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답은 2번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여러분이 처음 봤을 것 같은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책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책자가 뭘까 고민이 되었다면 그래도 일단 듣기를 한번 들어보고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11번, 저희 집 커튼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책자에도 많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가게에는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책자를 좀 봐야겠네요. 그럼 앉아서 천천히 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댁으로 가져가서 달아드릴게요. 네, 여자는 지금 무엇을 사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튼을 사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마 우리도 보통 말할 때는 커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커튼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책자가 나왔어요. 계속 책자에서 뭐라고 나오는데 처음 보는 단어 같은데 그렇죠. 아마 한국어 교재에서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책자는 책의 다른 말이에요.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거였어? 라고 하는 친구들 많죠. 책을 책자라고 다른 말로도 불러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그냥 책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잡지 같은 거. 자, 남자가 책자에도 많이 있으니까 책자를 좀 봐야겠어요. 책자가 무엇인지 몰라도 책자에 많이 있으니까 책자를 좀 봐야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 책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책자를 좀 봐야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아주 쉽게 1번이 되는 거죠. 책자에서 커튼을 고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자가 와서 달아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딱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별로 또는 그다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답은 1번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커튼을 고른다. 4번에 커튼을 사서 집에 가져간다. 2번 집에서 거실 커튼을 단다. 이런 순서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다음은 직원 교육, 특강 강사 연락하는 거 무언가 교육을 하고 교육받는 내용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12번을 같이 들어볼게요. 12번, 김 과장님, 다음 달 직원 교육 일정 나왔어요? 네. 일정은 모두 짰고 장소도 곧 확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강해 주실 분을 못 구해서 걱정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볼게요. 지난번 그분을 다시 한번 모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남자는 무언가를 알아보고 보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자, 남자의 대화를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 달 직원교육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고 여자는 특강해 주실 분을 못 구했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알아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특강해 주실 분을 찾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번 그분을 다시 한번 모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고 남자는 장소를 확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어울릴까 한번 찾아보면 직원교육 일정을 짠다는 남자가 했고 특강 강사를 모시러 간다는 남자, 여자 모두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을 내용이고요. 특강했던 강사에게 연락한다. 여자가 그건 내가 알아볼게요 라고 했으니까 아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에 교육받을 장소를 알아본다도 남자가 이미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여자가 특강해 주실 분을 내가 알아볼게요 라고 한 것이 3번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정확하게는 답이 특강할 사람이 있을지 여자가 확인해 본다. 여자가 사람을 구해 본다.
이런 내용들이 와야 더 답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을 구하고 연락하는 것까지 한 번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찾는 정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점프해서 간 느낌이 있지만 답은 3번으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부터 16번에 듣고 일치하는 것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부터 들을 때는 여러분이 약간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옆에 뭐 X라든지 중요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으면 옆에다가 써두거나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3번 같이 들어볼게요. 13번, 자연 생태 체험 잘 다녀왔어요? 네. 주말마다 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가고 싶은데 이번 달까지는 시간이 안 나네요. 그럼 휴가 때라도 한번 가보세요. 미리 예약하면 더 싸대요. 네, 지금 여자와 남자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연 생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실전 모의고사 이제 선생님하고 마스터 토픽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뭐 자연재해를 체험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했는데 토픽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뭐 공원에 가서 무언가를 해보는 거라든지 어디에 가서 무언가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배우는 거 이런 활동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듣기 내용에. 자연 생태 체험, 자연의 여러 가지 뭐 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나보고 거기에서 생활해보는 그런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잘 다녀왔어요? 라고 하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 읽어볼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1번 볼까요? 남자는 이 프로그램에 만족해한다. 이 프로그램에 괜찮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좋았다는 뜻이에요?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좋았다는 뜻이죠. 답은 쉽게 사실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다시 가면 할인해 준다. 아니고 미리 예약하면 이 프로그램은 예약해야 참여할 수 있다. 미리 예약을 하면 할인은 받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답이 안 되고 4번에 여자는 이번 달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이다. 이번 달까지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은 1번으로 확실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가볼까요? 난방기구, 모든 전기 제품을 끈다,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일지 14번 듣기를 들어볼게요.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사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의 난방 온도는 18도를 유지해 주시고 점심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자가 어떤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안내인지 봅시다. 잠깐 넘어갔어요. 자, 여자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안내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니까 이 정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사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무실의 난방 온도는 뭐뭐뭐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씩 확인해보고 답을 찾아볼게요. 밤에는 난방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자, 난방 온도 유지, 전기제품 꺼주시기 바랍니다. 뭐뭐뭐 나와 있는데 밤에는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지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난방기구는 뭐예요?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기계들 얘기하는 거죠. 히터라든지 이런 것들. 9시 이후에는 모든 전기제품을 끈다. 이 내용도 역시 나와 있지 않아요. 9시 이후에는 엘리베이터만. 나머지는 오케이. 뭐 알 수 없어요. 사무실은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기에 있죠. 사무실의 난방 온도는 18도를 유지해 주시고 라고 했어요. 18도. 여기에 일정 온도, 같은 온도 몇 도예요? 18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답은 3번이고 4번에 점심시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는다. 힘들겠죠.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와서 엘리베이터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을 꺼달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랑 상관이 없어요. 답은 3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협조, 도와주는 것, 함께 하는 것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현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차고, 헷갈리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많이 어려운 단어는 없었어요.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찰제도, 범죄율,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단은 들어보고 내가 몰라도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 돼요. 먼저 단어를 다 찾고 들어보면 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나서 사전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할게요. 15번 들어볼게요. 15번. 인주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맞춤형 순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역마다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역 게시판에 담당 경찰관의 사진과 연락처를 붙여두고 주민들이 24시간 연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도입한 지 6개월 만에 범죄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 이 제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죠? 맞춤형 순찰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인주시에서는 뭐뭐뭐 나와 있는데 역시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 볼게요. 맞춤형 순찰제도는 작년부터 실시되었다. 자, 작년이 아니고 지난 4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4월이면 작년 4월하고는 다를 거예요. 아마 지금이 7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올해의 일이죠. 지난 4월이라고 하면 올해의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작년이 아니라 지난 4월이에요. 이 제도를 도입한 후에 범죄율이 감소하였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우리가 들었던 마지막 부분 쪽에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통해서 감소하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답은 2번이에요. 3번, 맞춤형 순찰제도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확대하는 방안은 나와 있지만 전국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예요? 인주시, 이 도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4번, 주민들이 경찰관과 함께 담당 구역을 순찰한다가 아니고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주민들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번이 돼요. 이 제도를 도입한 후 범죄율이 감소하였다, 줄어들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순찰은 동네나 이렇게 마을을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확인해주고 이런 것을 순찰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춤형 순찰제도라고 하면 무언가의 상황에 딱 맞게 움직이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맞춤형 순찰제도라는 단어가 딱 나와 있어요.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춤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니까 사진하고 연락처 붙여두고 연락할 수 있게.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위험한 일이 있어요. 경찰에 연락하고 싶은데 갑자기 전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하니까 바로 맞춤형으로 나에게 딱 맞게 내가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거예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내용인데 16번 같이 들어볼게요. 16번. 이곳은 새로운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상인협회 회장님께 인기 비결을 들어볼까요? 그 비결은 바로 도시락 카페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먹을거리 중에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도시락에 담아 이 카페에서 먹습니다. 마치 소풍을 온 것 같지요. 이게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저희 시장은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네. 새로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보면 시장이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재래시장. 요즘에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말고 옛날 분위기의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도시락 카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시장의 카페에서 다양한 도시락을 판다. 자, 여기에 뭐 도시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도시락을 판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도시락에 담아 이 카페에서 먹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다양한 도시락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 먹습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1번을 골랐다면 다른 답을 빨리 바꿔야 돼요. 2번, 이 시장을 관광지로 알리려고 홍보했다.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 입으로 소문을 전달해서 된 거기 때문에 홍보했다가 안 맞아요. 시장이 인기를 끌자 도시락 카페가 생겼다가 아니라 도시락 카페가 생겨서 시장이 인기를 끌었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야 돼요. 4번, 이 시장에서는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입맛에 맞는 것을 도시락에 담아라고 했는데 이 동네가 지금 어딘지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 거예요. 토픽에 나오는 내용은 다 사실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도시락이 이렇게 있으면 뭐 동전을 한 5,000원 정도 주고 3개를 받는 거 1,500원에 해당하는 동전을 또 여기 가게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동전 하나를 내고 반찬 하나 담고 다른 가게에 또 가요. 거기에서 먹고 싶은 거를 또 하나 사고 그래서 여러 개의 반찬을 사서 1번 가게에서 산 거, 2번 가게, 3번 가게, 4번 가게에서 산 것을 다 담아서 한 곳에 가서 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게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음식을 골라 먹는, 선택해서 먹는 재미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음은 17번부터 20번의 내용인데 자, 듣고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예요. 남자의 중심 생각. 같은 것과 중심 생각을 고르는 거 틀리는 친구들은 집중해서 꼭 들어야 되는 문제죠. 여러분이 자주 고민하는 문제예요. 17번 같이 들어보고 중심 생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수미 씨, 요즘 왜 컴퓨터 학원에 안 다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서요. 지금 아는 것만 잘 활용해도 컴퓨터 못해서 힘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학원을 더 다닐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든 좀 깊이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요. 전문성이 강해질수록 경쟁력이 되잖아요. 네, 마지막에 전문성이 강해질수록 경쟁력이 되잖아요 라는 마무리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남자의 중심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문장이었거든요. 한번 쭉 내용을 보면 여자는 어때요? 중심 생각이? 이 정도면 컴퓨터 괜찮아요. 나는 능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일부러 이거죠. 일부러 컴퓨터를 뭐 더 배울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남자는 뭐예요? 그래도 뭐든 깊이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자는 이 정도면 돼요. 남자는 더 많이 배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어요. 컴퓨터를 꼭 학원에서 배울 필요는 없다. 여자의 생각이고 컴퓨터를 더 배워두면 경쟁력이 커진다. 여기 있죠. 전문성이 강해질수록 경쟁력이 된다. 남자의 이야기고 컴퓨터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배우면 된다. 여자. 컴퓨터 학원은 자격증을 딸 때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컴퓨터를 더 배워두면 경쟁력이 커진다. 이게 남자의 중심 생각이었어요. 여자와 남자의 중심 생각 중에 어느 것인지 잘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17번의 경우는 어려운 단어가 없었어요. 경쟁 이런 정도 단어는 중급에서도 충분히 소화하는 단어니까 어렵지 않았고요. 18번 넘어가 볼게요. 칭찬, 행동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17번보다는 약간 더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18번 같이 들어볼게요. 18번.
수미야, 좀 전에 동아리 후배한테 무슨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 왜? 그 후배는 동아리 일도 다 맡아서 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칭찬할 만하지. 그래? 근데 후배가 그런 칭찬을 들으면 나중에 거절하고 싶어도 못하겠어. 그 칭찬에 신경을 써서 그 말대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네, 여자와 남자가 지금 약간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요? 칭찬을 하는데 여자는 칭찬을 여러 가지 그 후배가 착하니까 칭찬할 만하지. 많이 칭찬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남자는 너무 많이 들으면 나중에 그 후배가 뭔가 거절하고 싶어도 예전에 들었던 칭찬에 신경을 써서 거절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남자의 중심 생각은 어느 쪽이겠어요? 지금 18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기들 중에서 칭찬을 받으면 일할 의욕이 높아진다. 이거는 지금 두 사람 다 하고 관련이 좀 없는 내용이에요. 칭찬을 받으면 일할 의욕이 높아진다, 낮아진다라는 내용 자체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의욕, 일할 의욕 없고 칭찬을 받으려면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칭찬을 받으면 그 말을 의식해서 행동하게 된다. 신경을 쓰다, 의식하다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에 칭찬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칭찬해줘야 한다.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의 태도라고 만약에 질문이 바뀌었다면 여자의 말에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같은 의견이 아니다. 이런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19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앞에서는 카페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커피숍이라고 같은 장소가 다른 이름으로 나왔네요. 19번 같이 들어볼게요. 19번. 도서관에 자리가 없네. 우리 커피숍에서 공부할까? 그래도 괜찮을까? 꽤 오래 있어야 하는데 주인한테 미안해서. 글쎄, 난 별로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커피숍은 원래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신 우리는 커피 값으로 그걸 지불하는 거고. 그래도 다른 손님들도 생각해서 적당히 일어나야지. 네, 여자와 남자가 커피숍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자, 볼게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여자는 좀 커피숍에 오래 있으면 주인한테 미안해서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가끔 하는 고민이고 요즘에 많은 대학생들이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뉴스에도 가끔 나오거든요. 한국에서 커피숍에서 워낙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가게 이제 주인들은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거예요.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하루에 6시간, 7시간 동안 카페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자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남자는 글쎄 커피숍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커피 값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돈을 이미 냈어. 돈을 지불했어 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그래도 다른 손님들도 생각해서 적당히 일어나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와 남자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남자의 중심 생각이죠. 자, 커피숍 주인은 손님을 더 배려해야 한다. 주인과 손님의 관계 이야기 없죠. 커피값에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들어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남자의 생각이었고요. 답은 2번으로 일단 정리가 되고 장시간 있는 것은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여자의 생각. 커피숍 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는 여자와 남자의 대화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답은 2번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용이 들어있다는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듣기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끝낼 수 있겠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웃음, 화해하고 싶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뭔가 화해와 웃음과의 관련에 대해서 나오는 느낌이 있네요. 20번 들어볼게요.
20번. 최 교수님, 이번에 화해의 기술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화해를 원한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화해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말과 행동만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건 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내 말과 행동에 대해 먼저 살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듣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화해와 웃음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화해의 기술이라는 책을 냈다. 화해는 일단 뭘까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화해는 싸웠다가 그거를 푸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싸워서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거. 그걸 화해라고 이야기해요. 자, 남자의 중심 생각이에요. 남자의 중심 생각. 화해를 원한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 내가 싸웠다면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그거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말과 행동, 내가 이렇게 말해서 좀 실수였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너를 화나게 했니? 이런 것들이 더 좋은 대화가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남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보기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웃음으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내가 미안해 말을 안 하고 그냥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걸로 화해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해요. 1번 안 될 것 같고 좀 부족하죠? 화해하고 싶으면 먼저 나를 되돌아봐야 한다. 여기에 나와 있죠? 내 말과 행동에 대해 먼저 살피고 말해보세요. 살피다가 되돌아보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일단 2번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상대방의 웃음을 보면 화해를 먼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웃음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마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 있죠?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을 거다. 이것도 상대방의 웃음을 보고 싶다면 먼저 나를 되돌아보고 화해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4번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악영향, 나쁜 영향, 이제 효과의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 확인해주고 관계 회복, 관계가 다시 좋게 만들어지는 거, 화해, 이 정도 단어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부터 22번은 이제 우리가 하나를 듣고 2개의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21번부터 50번까지는 이렇게 문제가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더 집중을 해서 들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남자의 중심 생각 그리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거 골라야 하는데 가족, 여자, 아버지, 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올까 반드시 미리 생각하고 21번을 들어볼게요. 넌 좋겠다. 혼자 살아서. 나도 독립하고 싶은데 아빠가 너무 보수적인 분이라서 못하게 하셔. 20살이 넘었는데. 네가 막내라서 아빠가 특히 예뻐하신다면서? 그리고 집에서 회사가 가까워서 다니기 편하잖아. 왜 그렇게 나오고 싶어 하는 거야? 가깝긴 하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도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소용없어. 혼자 사는 게 힘들 때도 많아. 지금까지 네가 신경 안 쓰던 빨래, 설거지 이런 것도 다 해야 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난 혼자 사니까 늦게 일어나고 밥도 잘 안 먹게 되더라. 네,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남자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여자의 고민에 남자가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일단
다시 듣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눈에 띄는 단어 하나는 약간 어려운 거, 너무 보수적인 분이라서 옛날의 생각을 지키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옛날 사고 방식 이거죠. 자, 어떤 걸까요? 나도 독립하고 싶은데 여자예요. 아빠가 뭐라고 해요? 보수적인 분이라서 딸이 어디 여자애가 혼자 나가서 살아. 그런 건 위험해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남자가 너 집에서 회사 가까워서 다니기도 편하잖아. 왜 그러는 거야? 여자가 나도 혼자 살고 싶어.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해. 아빠 엄마 없고 나 혼자만. 예쁘게 방도 꾸미고 싶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게 힘들 때도 많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될 거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내가 혼자 살아봤어. 늦게 일어나고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힘들어 그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문제를 보면 남자의 중심 생각.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인 독립이다. 네가 독립을 하려면 일단 부모님이 아니라 네 돈으로 나와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경제적 독립 이야기 없었고 가족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 안 나와 있었어요. 자,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여자의 생각이었죠. 남자의 중심 생각이 아니고요. 독립해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죠. 혼자 사는 게 힘들 때도 많아라고 했으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여자는 아빠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 알 수 없어요. 그냥 아빠가 보수적인 성격이다 라고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자는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고 여자의 아버지는 딸의 독립을 반대한다. 왜? 보수적이라서. 3번이 답이고 4번에 여자는 회사가 멀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유가 뭐였죠? 나만의 공간. 한국에서는 보통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독립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처럼. 그래서 답은 4번과 3번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단어 많지 않았죠. 독립이라는 거 따로 내가 혼자 산다. 이런 정도 단어만 알면 큰 문제 없어요. 네, 다음은 23번하고 24번에 듣고 행동 그리고 맞는 거 고르기인데 집마켓, 잡마켓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 지금 발음 잘못했어요. 잡마켓인데 영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을 찾는 곳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같이 들어보고 2개의 문제니까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영우 씨는 회사 생활 어때? 나는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좀 힘들어. 그래? 그럼 부서를 좀 바꿔보면 어때? 잡마켓 있잖아. 부서 이동을 원하는 직원들이 직접 희망 부서에 자기를 홍보하는 것 말이야. 나도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용하기가 좀 부담스럽네. 괜히 부장님 눈치도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회사에서도 이용을 권장하는 편이고 이용해본 사원들도 만족스러워 하던데. 네. 자, 여기까지 원래 듣기에는 이제 2번이 나오는 문제들인데 우리는 지금 한 번씩만 듣고 해보고 있어요. 자, 잡마켓이라는 내용을 딱 보고 일을 조금 무언가 구하고 찾는 거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찾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잡마켓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부서 이동을 원하는 직원들이 직접 희망 부서에 자기를 홍보하는 것이다.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미 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A 부서에 있다가 다른 팀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거를 홍보하는 것을 잡마켓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친구들은 이 잡마켓이라는 표현이 이 듣기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 거니까 그 원래의 의미하고 조금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자는 좀 부담스러운데 괜히 위에 사람 눈치도 보이고 왜냐하면 부장님이 위에 있는 사람이 A팀하고 B팀 위에 있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다른 팀으로 가면 지금 팀에 있는 위에 분이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일로 내가 가고 싶어서 홍보했어요. 근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와가지고 원래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회사에서도 이용을 권장해요. 추천해요. 그거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뭐 이용해본 사원들도 만족스러워하고 괜찮은 것 같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문제로 가서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잡마켓 이용을 제안하고 있다. 누구에게? 여자에게. 잡마켓 이용 한번 해봐. 사람들 반응 괜찮던데? 라고 말했죠. 답은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직장 내에 부서 설명 없었고 잡마켓 이용 경험 소개는 아니고 경험을 들었던 것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상사의 문제점 없었어요. 24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일하고 있는 부서에 만족해한다? 알기 어려운 것 같고요. 잡마켓은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내용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자, 잡마켓은 상사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한다. 직원들은 적성에 맞는 부서로 옮길 기회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찾는 정확한 답은 4번이고, 여기에 있는 상사의 허락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부장님 눈치도 보이고. 눈치도 보인다는 신경이 쓰인다 이런 거지만 부장님이 꼭 허락을 해야 옮길 수 있다, 아니다까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3번으로 고민한 사람들이 있다면 허락이 아니라 상사의 눈치가 보인다 정도예요. 답은 4번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